한식 수출이 역대 최고치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네. K식품 수출 매출이 드디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네. 근데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100억 달러 수준일 뿐인 거지,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현지에서 소비되고 있는 한류 식품의 위상은 역대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수출이 된 것도 100억 달러 돌파도 사실은 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죠. 역대 최대 규모.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수출액이 나오고 있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흔히 얘기하는 김치라든지 김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수출품을 떠나서 확대되면서 쌀 가공식품, 음료, 라면, 장류까지도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출 금액이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이게 예전에는 대부분 교민들을 위한 식재료로 이게 판매가 됐어요. 근데 왜 지금은 이게 차이가 나느냐? 이제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의 음식을 먹어보려고 시도하는 과정 중에 늘어나고 있는 매출이라는 거죠. 뭐 제일 좋은 거 와서 먹고 가는 건데. 뭐 아직은 뭐 아직까지는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 식문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음식을 호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먹고 싶다 또는 먹어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음식에 대한 맛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국가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햄버거와 콜라가 되고,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이 스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나라의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음식이 아닌 그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인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확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고 이것들을 다시 재생산해갖고 활용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경험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 매운맛 챌린지를 한다든지, 나도 못 먹는데 무슨.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을 먹어보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놀이나 축제처럼 활용하면서 진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식자재의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더더욱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예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김치는 이제 뭐 코로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 그러는데 지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으로 김치가 분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찾는데요. 그리고 맛있나 봐요, 외국인들 입에도. 그러게요. 먹을만한가 보네. 그 사람들이 다 매운 샐러드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치에 대한 매출은 여전히 이제 대단한 상황인 건데, 사실 올해 가장 단일 품목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종목은 딸기라고 합니다. 딸기. 신기하다. 네, 우리나라 딸기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거죠. 네. 그리고 인삼류도 늘어났대요. 인삼류도 늘어났는데 22.9%가 늘어났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맨날 이 PPL 나오잖아요. 정관장 이런 거. 전쟁 중에도 일단 홍삼 스틱 하나는 빨아먹고 하는. 왠지 그런 느낌이야. 이 외국인들이 인삼을 먹을 별로 이렇게 접할 그 길이 그거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건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되게 창피한데, BPL 나오니까. 사실 이제 이게요, 완제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먹는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장류나 원재료들을 구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 본다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료는 어느 나라나 있잖아요. 쌀이나 고기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거고, 채소가 없는 나라는 없을 건데, 요리법을 한국식으로 해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퓨전 요리가 나오고, 또 이러한 한국 음식들이
일단 식문화의 주류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어떤 그 가미가 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국 음식 그 체인점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관광객이나 교민이 아닌 현지인들한테 익숙해지고 이게 유리해지게 된다고 치면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우리가 문화 강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농식품부가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와 연계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꾸준한 한식의 해외 홍보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해도 K-팝이나 우리 드라마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이 유명하거나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홍보해도 아무거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 음식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스팸으로 느껴지지. 그냥 이게 뭐 홍보하니까 먹어봐야지라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먹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만한 한국만의 강점이 있는 식자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해조류가 나고 이 해조류 안에 영양 성분이 높은 이런 해조류가 없습니다. 다시마든 미역이든 뭐 토시든 각종 그 해조류들 있잖아요. 이 해조류의 영양 상태와 그 안에 있는 함유 성분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1위입니다. 같은 다시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약용 성분이 요드인데 일본에서 나는 다시마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서해안의 다시마하고는 이 차이가 많게는 3배. 적어도 1배 반 이상이 날 정도로 영양 염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끔 유지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가공 기술을 가진 국가가 대한민국 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영양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공한 여러 가지 식품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조류 가공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러한 해조류 가공 식품류, 김뿐만 아니라 해조류 식품들과 이걸 응용한 각종 식자재들이 세계적인 히트를 칠 수 있을 걸로 봐지고요. 가장 대표적인 해양식품인 이 화산수도 여러분들이 그 영양학적인 네. 가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출하나요, 우리? 해야죠. 이걸로 하나? 궁극적으로 저는 앞으로 네. 이 물을 통해 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확산이 되고 나면 에비앙처럼 수출할 수 있는 명품으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작가 물을. 네. 그때는 제 얼굴을 빼야 되겠죠. 네. 왜요? 네? 왜요? 아니, 그래도 될까? 아유, 해요. 아니, 나 지금은 괜찮은데, 네. 이게 외국 사람들 앞에까지 내놓기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래요? 노스코리아에서 온 줄 알겠죠. 그렇구나. 그런 위험성이 있네요. 송비양이라고. 네, 모델 교체를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지 마세요. 수출할 때만. 아니요. 네. 자, 송비양 좋다. 예, 송비양. 네.